기증능 연골을 써야 된다. 단단한 연골로 받쳐줘야 된다. 염증과 괴사라는 반응들도 어쨌든 평생 가져가야 될 코기 때문에 코는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코는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코 수술은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왜 무조건 자연스럽게 해야 되냐? 코 성형 수술은 우리가 흔히 연골 얘기하잖아요. 기증능 연골을 써야 된다. 단단한 연골로 받쳐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단단하게 그 구조물을 만드는데 결국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드는 건 피부가 이렇게 주머니처럼 덮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피부가 약간은 얇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지 주머니에 축구공을 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물론 들어는 갈 수 있지만 주머니가 늘어나거나 심한 경우는 주머니가 찢어지거나 바지 모양이 뒤틀리거나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텐션이 많이 가하게 되면은 가장 예상하기 쉬운 거는 그냥 피부가 단순히 약간 얇아지는 정도인데, 정도가 심하게 되면은 이제 뚫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단기간 지속되면은 마찰과 자극으로 인해서 염증과 괴사라는 반응들도 일어날 빈도가 훨씬 높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텐션이 과하게 코끝에 피부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텐션이 거의 없거나 적다면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게 되지는 않겠죠. 훨씬 안전한 수술 결과라는 얘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사진을 좀 볼까요, 빨리? 수술 2주째만 봐도 이런 정도 모양으로 코가 바뀌는데, 처음에 코를 만들 때 피부는 붓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붓기가 있는 상태를 보정하지 않고 코를 화려하게 하다 보면은 약간 너무 화려하게 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주째와 2주째 사진을 보면은 약간 뭉툭했던 느낌이 2주째만 돼도 훨씬 더 모형물의 윤곽이 약간 보이면서 화려한 느낌으로 되게 되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이 양옆에 붓기가 더 많이 빠지고 약간 더 화려한 느낌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부에 붓기가 빠지면서 내부의 보형물이나 연골로 코끝을 세워놓은 게 과하게 된다면 피부가 그 높이를 이기지 못하고 약간 얇아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약간 얇아지는 정도는 괜찮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어느 정도 텐션을 넘어서게 된다면 여러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가 저는 엄청 화려한 거가 좋다, 완전 높여달라 이렇게 하면 안 해주세요? 안 해주진 않죠. 안 해주진 않는데, 예를 들어 저는 화려한 거가 좋으니까 무조건 실리콘은 5mm 이상을 넣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환자분이 원하시는 거랑 실제 결과랑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화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여기에 두껍고 높은 연골이 올라가서 높은 변화 차이가 생기는 거를 환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각도 차이와 비율의 차이, 그리고 이제 얼굴에서의 입체감의 차이로 인해서 화려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리콘이나 연골 높이가 본인이 원하시는 것만큼 많은 차이가 아니다 하더라도 각도 차이와 이 높이 차이가 함께 더불어져서 화려한 느낌을 본인이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수술 후에 만족도가 더욱 높게 됩니다. 그럼 수술하고 나서 그 서재 붓기가 빠지면서 더 자연스러워지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얘기한 건 이제 너무 자연스럽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만은 않다라고 변하는 게,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니까 코는.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생 가져갈 코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또 해결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근데 분명히 문제가 안 발생할 수 있게 코끝을 이쁘게 만드는 범위는 분명히 있어요. 결국 그걸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 근데 저는 그거를 어쨌든 평생 가져가야 될 코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